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2020년 들어서 지금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2월인데요. 어떻게 올해 세운 목표는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잘 쉽지 않으시죠? 이제 첫 번째 그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이렇게 한 달 넘어가면서 뜻대로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이렇게까지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뭘 하겠어, 몰라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생각보다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거나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세우면 되거든요. 계획은 원래 그렇게 매달 다시 이제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연초에 한번 딱 세워놨던 계획이 1년 동안 쭉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 2020년에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든 그 계획이 지금 잘 안 되든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왜 이제 생각을 해냈나 하면요. 연초에 세운 계획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잘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참 이렇게 무슨 일을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나 봐. 이런 거 갖고 이제 좀 자포자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해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그 맥키센 컴퍼니의 그 더스틴 맥키센이라는 대표가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어떤 그런 요인 중에 어떤 공통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공통된 거를 모아서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만 꾸준히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6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지금 연초에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오늘 이제 이 성공 습관 어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좀 재무장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는 굉장히 그 성공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공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쉬운 습관, 사소한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이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독서입니다. 독서. 굉장히 진부하다고요? 진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서만큼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아주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도구는 없죠. 책 외에는. 지금 뭐 동영상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대중화되긴 했지만 종이책을 읽는 것만큼의 어떤 감동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단시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고 성공한다. 좀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이제 말씀드린 6가지의 사소한 습관들이 전부 다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습관을 얘기하는 건데 독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부터 책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책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 몸에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서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책을 일단 먼저 사세요. 그래서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베스트셀러를 사셔도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베스트셀러들은. 그래서 재미있는 책, 베스트셀러, 남들 많이 읽는 책 이런 것들을 먼저 사서 일단 그 책상 위, 그 다음에 뭐 침대 옆에, 그 다음에 뭐 그 화장실에도, 그리고 뭐 거실에도, 뭐 식탁 위에도 이렇게 책을 놔두세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차 안에도 놔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꺼내서 한 페이지, 2페이지씩 자꾸 읽는 그런 습관을 내가 들이겠다. 이러려면 이제 책이 눈앞에 띄어야 되잖아요. 책이 없는데 어떻게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자꾸 책을 사들여 버릇하는 게 그게 독서 습관이 붙는데 첫 번째 습관입니다. 책이 있어야 보니까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사실 제가 서점에 이제 직업상 자주 가는 사람인데 서점에 가보면 정말 독서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도 주말에 특히 주말에 다 도서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독서 인구가 많은데 실제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인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뭐 다 훌륭해서 그렇지 않고 자기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내가 지금 독서 습관이 없다 그러면 그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걸로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책을 좀 사자. 사서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데다 놔두고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늘 읽어버릇하자. 이게 이제 독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가벼운 에세이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만화책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만화책으로. 요새 뭐 만화책도 사실 굉장히 정보를 이렇게 집약해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만화책들도 많거든요. 나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만화책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첫 번째. 자,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소한 습관은 모든 게 다 습관이고 태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독서하는 습관과 태도 들이자는 거고, 두 번째는 도전하는. 이거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제 친구 중에 그 자전거를 이제 요새 막 배우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50평생에 처음 자전거를 배웠대요.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얼마나 이제 자전거에 재미를 들였냐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바퀴 조그마한 거 그 자전거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탄천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뭐 마트도 자전거를 타고 간대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얼마나 좋아졌나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친구 얘기가. 그렇게 자전거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무슨 그런 왜 완전 운동되는 그런 자전거들 있잖아요. 막 산악자전거도 있고 막 이렇게 탄천에서 막 줄 서서 쫙 그 자전거 이게 제대로 옷 딱 갖춰 입고 막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이 친구도 막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지금 새로운 거, 안 해보던 거, 그런 거, 어떤 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인생의 어떤 윤활유가 됩니다. 일상을 아주 이렇게 윤기가 촤르 흐르게 하고, 매너리즘에 안 빠지니까 막 윤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재밌다. 오, 신난다, 이거. 막 이렇게 하려면 뭔가에 도전, 해보지 않은 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사실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요, 그 후배는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그 문화센터에서, 이 친구도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주말에 장담극이 한대요. 장담극이. 젊은 사람들 사실 장을 직접 담아먹는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센터 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를 담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 다 장을 담궈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안에 담아놓고 뭐 햇빛 쪼이고 막 신났어요. 아주.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이제 이 장이 숙성이 되면 다 나눠주겠대요. 그런 것도 정말 자기가 안 해보던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아들은 이번에 수능 보고 나서 막걸리 또 수제 막걸리를 이렇게 만드는 무슨 그런 학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2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술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그 학원을 또 다닌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내 인생에서 절대 없었던 일,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을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거를 해보는 거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지리산 종주예요. 지리산 종주.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꼭.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한 방에 안 된다고 이제 조그만 산이라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지리산 종주를 할 수 있는 몸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몸을 만들고 그래서 가을에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는 게 제 새로운 도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막 버킷리스트에도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도전. 올해 내가 뭔가 안 해보던 거 새로운 걸 꼭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진부하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네요. 운동하기. 부자들은요, 부자라고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은 일주일에 30분씩 4번 이상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의 개인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요. 운동을 하면 어떤 이제 어려움이나 어떤 이제 위기가 와도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몸이 건강해야 뭐 의욕도 나고 뭘 해보겠다고 도전 정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운동을 하고 나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잘 되겠지. 그리고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더 운동할 때는 막 귀찮아서 막 거의 기어 들어갔는데 억지로 강제로 딱 나올 때는 내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막론하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수영, 그 다음에 헬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원하시는 거 하시고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거를 탁 내 마음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게 시각 장애인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 화장실 앞에 서 있었대요. 백화점 화장실 앞에 서 있었는데 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었대요.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장애인을 보고 도와드릴까요? 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어떤 마음도 습관이에요. 태도고 습관. 그래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의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 어리버리 지하철역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서 도와줄까요? 라고 해서 길을 안내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장애인들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노인들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누구를 봐도 필요해?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이제부터 습관으로 들이자. 여기에 집중하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나를 도와준 내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다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색한 부자들도 있고, 남이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하면 더 그냥 그냥 다 빨아먹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쁜 부자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사람들은 나하고 있는 한 다 잘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정말 큰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 만나는 사람 다 횡재해야 돼. 어떤 이런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돕고 싶다. 라는 마음의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면 이제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 지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기꺼이 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할까? 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 더 그런 습관을 더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습관, 뭘 도와드릴까요? 누구든지 기꺼이 돕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이제 한 번씩 다들 이렇게 실천해 보시자고요.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나한테 어떤 경쟁력이 있지? 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습관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습관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 이게 결국 성공으로 가는 어떤 가장 그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으면 그건 습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이 원고를 만들기 전에 막 사람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경쟁력이 뭐야? 그런데 그거를 갖고 딱 이렇게 내 경쟁력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금방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구나. 한참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 질문이. 그래? 이게 뭐지? 나의 경쟁력 글쎄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있거든요. 나만의 경쟁력들이. 그런데 그 경쟁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거창한 경쟁력이 아니래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상위 1%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쟁력이 꼭 아니라도 나만의 경쟁력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난 어떤 걸 잘해? 난 냉장고 정리 엄청 잘해.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TV에 보면 이렇게 막 쫙 해가지고 뭐 얼릴 거 얼리고 막 뭐 번호 붙이고 뭐 이름 붙이고 막 이게 뭐 마늘도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어보세요. 이제 메모지에다가 나만의 경쟁력, 냉장고 정리정돈, 아니면 아니면 그냥 보통 이런 회사에서도 정말 정리정돈, 그리고 막 이 다이어리 엄청 정리 잘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스케줄 이런 거 굉장히 잘 짜는 이런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도 빨리 친해질 수 있어. 이런 성격들도 대단한 경쟁력이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나만의 경쟁력, 직무 능력, 뭐 영어 이런 거 다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나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 이런 것도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쨌든 내가 일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제일 빨리 출근해. 이런 거 사실 경쟁력이에요. 성실함에 있어서. 그리고 3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 짠돌이 짠순이 경쟁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써보세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 이런 경쟁력 있어. 그리고 이런 걸 더 경쟁력으로 만들고 싶어. 나만의 경쟁력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정말 좋은 경쟁력인데 이런 경쟁력을 올해는 좀 키워볼까? 어떤 경쟁력?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서도록 하자. 이런 어떤 그런 계획,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만드는 습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남들에 비한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건가? 작년에 나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나, 이건 뭘까?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도 물어봤어요. 딸한테 너는 작년에 너에 비해서 올해의 경쟁력을 가질 분야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나 근육량 그런 거예요. 딸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원래 체력이 좀 이렇게 약한 편이긴 하지만 운동을 해도 이렇게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PT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근육량을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근육량이 많아진 나, 경쟁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근육량만 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튼튼하게 되고 의지력과 어떤 추진력과 여러 가지가 같이 발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의 경쟁력이 뭘까를 생각해서 실천하는 게 모든 내 일상의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메모해서 일단 키우도록 노력하시고요. 맨 마지막 볼까요? 6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산책하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혼자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는 거. 그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핸드폰을 보지 마셔야 돼요.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을 정말 내려놓고, 왜 산책하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음악 들으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의미 없고요. 산책만 하고 음악만 듣고 차만 마시고 이렇게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거 말이죠. 오늘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사소한 습관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면서 쉽고 그 다음에 지키면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2020년 지금 계획을 지금 다시 한번 수정할 때 이 6가지 참고하셔서요. 2020년 올해 말에는 정말 올해 참 성공적으로 잘 보냈다. 많이 이게 성장했다. 작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춘 내가 됐다. 라고 정말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쁜 날들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